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내용을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자, 삼성전자. 제가 어제부터 저는 삼성전자 지금이 저점이다. 앞으로 간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논리와 근거를 오늘 한 4개, 3개, 3개, 4개 정도 제 머릿속에 나오는 대로, 예, 갑자기 또 뇌가 막 발달해가지고 하면은 한 4개, 5개까지 나올 수도 있고, 몇 가지 이슈 되는 거, 특히 이제 여러분 많이 AP 문제라든지 파운드리 발열 문제, 삼성전자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 구독자분들 중에 또 다른 곳에서 파운드리가 삼성전자가 어떻고 저떻고 AP가 어떻고 저떻고 막 이렇게 해서 안 좋은 소식 들리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설프게 아니까 아이고 안 된다 하더라, 발열이 된다 하더라, 큰일 났다, 막 이게 제대로 알면, 핵심을 알면은 아무것도 아닌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문제다. 꼭 바닥일 때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바닥일 때 걱정하고, 고점일 때 환호하고, 좋은 뉴스,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자, 일단 제가 몇 가지 삼성전자 하반기부터 날아갈 수밖에 없는, 실적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근거를 몇 가지 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이 발열 문제, 이 4나노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지금 AP죠. 예. 휴대폰에 들어가는 CPU, AP의 발열 문제인데, 근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TSMC도 지금 5나노 이하부터는 이 발열 이슈가 있어요.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이게 방열판 같은 이런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휴대폰 안에다가.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원가 부분이 들어가니까 몇 천만 대씩 파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10,000원만 잡아도 이게 원가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지금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런 방열판을 하는 이런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패키징을 하면서 발열을 보내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런 팬아웃 기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삼성이 보강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좀 필요성을 느끼고 있죠. 그리고 향후에는 이 메모리 반도체와 로직 반도체가 이 스태킹을 하거든요. 로직 반도체는 비메모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태킹을 하면 이 스태킹도 하고 3D 패키징도 하고, 그걸 통해서 전력 소모라든지 이런 발열을 줄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어플리케이션이 상당히 다양하다. 삼성전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삼성전자에 맞는 애플처럼 삼성전자에 맞는 그러한 구조의 AP를 만들고 개발을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분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것 때문에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 성급한 판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크게 2개의 큰 축이 있죠. 하나는 이제 서버형 프로세서랑 그 다음에 스마트폰용 AP, 이 2가지 큰 축이 있죠. 이거는 이제 물론 다른 것도 있습니다. 다른 어떤 스마트폰 파운드리의 큰 축, 다른 건 이제 조금 이제 중저가의 어떤 반도체 칩셋이고, 이제 TSMC 매출의 사실 60%가 위 2가지죠. 서버형 프로세서랑 그다음 스마트폰용 AP 2가지인데, 이게 스마트폰용 AP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를 조금 폄하하는 것은 저는 좀 무리가 있다,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발열 문제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 설계의 문제다라는 거를 지금 그렇게 지금 TSMC에서 퀄컴 거를 그 스냅드래곤을 돌려보니까 그쪽에서 지금 발열 이슈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게 판명이 됐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제 3분기부터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분기에 뭐 나옵니까? 예, 아이폰 14 나오죠. 아이폰 14 나오면 디스플레이 실적,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실적이 좋아져요. 그런데 아이폰 14만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8월 달에 뭐 나옵니까? Z 플립 4 폴드 4가 나와요. 여기 아마 이거는 작년보다 올해는 한 2배에서 한 3배까지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1분기에 지금 스마트폰 S22로 해가지고 영업이익이 4조가 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3분기에는 요 부분이 상당히 크게 발휘할 거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여러분 뭐 나옵니까? 엄청난 패러다임의 변화. 뭡니까 여러분? 예, 하반기에 서버죠. 서버의 교체가 시작되죠. 지금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 데이터 센터 안에 그 서버가 한 수십만 대 혹은 몇만 대가 들어가 있죠. 몇만 대가 들어가 있는데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핵심은 이 365일 이 서버가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전력 소모가 엄청나다 보니까 엄청난 열이 막 나오죠. 열이 막 팍팍팍 나오는데 뭐 지금 이 엄청난 열을 잡으려면 쿨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전력이 필요하죠. 엄청나게 에어컨을 막 서버 여러분 데이터 센터의 그 서버실에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보면 시원합니다. 그냥 엄청나게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에어컨을 엄청나게 틀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소모가 상당히 많다. 쿨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의 발열을 잡기 위한 에너지 소모량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서버 업체들이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이 DDR5에 대한 갈증이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저는 올 하반기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 엄청난 실적, 엄청난 수요와 함께 DDR5 같은 경우는 가격 일반 DRAM보다 비싸지 않습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이 어떤 서버 교체 수요가 엄청난 실적으로 이끌기 시작할 거다. 언제부터? 올 3분기부터. 그래서 저는 지금 삼성전자가 바닥이냐 바닥이 아니냐 뭐 더 빠지냐 이런 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왜냐? 제가 말씀드린 3분기에 플립 3, 폴드 3 나오죠. 디스플레이는 아이폰 14 나오면 디스플레이 실적 좋아지죠. 그리고 하반기에 제일 중요한 DDR5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갈망하고 있는 서버 업체,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엄청나게 DDR5 수요가 폭증할 거다. 자, 거기에다가 삼성전자 지금 사야 돼, 말아야 돼, 팔아야 돼, 이리 고민해서 더 빠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 PBR이 TSMC가 7배고요. 삼성전자가 역사적인 저점인 거의 1.4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EPS도 지금 1분기 실적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올해 EPS가 7,300원에서 지금 한 7,500원까지도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라 7,500원 넘어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잘하면 EPS도 올해 한 8,000원까지도 가요. 그렇게 치면 PER로 치면 삼성전자 9배입니다. 9배. 이런 업체가 없어요. 이게 가치 투자로서 이 정도 밸류라면 무조건 보유해야 되죠. 그런데 가치 투자를 넘어서 성장주로서도 3분기에 디램 가격이 상당히 그때부터 올라가면 내년, 내후년 상당히 실적 좋겠죠. 거기다가 뭐 제가 생각할 때 파운드리는 시간의 문제고 수율도 시간의 문제다. 고객사도 5나노든 지금 뭐 삼성전자 지금 4나노 이제 3나노 곧 들어가지만 수율만 잘 나오면 들어올 고객사는 상당히 많다라고 우리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고 삼성전자를 보시면 저는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을 드리고 지금 가격은 너무나 매력적인 가격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목요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